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6일 3월의 3주차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 팀장과 새벽조기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꽃샘 추위가 왔는데 전체적으로 토요 경마 좀 분할된 경주가 있습니다. 몇 개 경주. 네. 자, 하지만은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좀 검증이 필요한 경주가 몇 개 있는데 지난주의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언뜻 조판을 가볍게 보면은 조판만 살짝 훑어보면 인기마가 우세한 좀 싱거운 경주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또 자세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럼 묘한 느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인기 마필들이 지금 분명히 빈틈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분명 이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복병마들의 선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체크하셔서 현장 상태 또 주로 상태 꼼꼼히 체크하고 접근하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는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 6경주와 9경주, 6경주, 9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요. 강백호는 4경주와 10경주를 현장에서 넉넉한 중배당까지 때리는 만큼 현장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토요 경마 거두절미하고 바로 1경주부터 어떤 놈이 대가리를 칠 것이냐 한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는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경주 1000m. 이번 경주는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토요경마 1경주가 대부분 그런데 인기권 마필들이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는 3번 제마트급, 6번 신보, 더 나가서는 5번 과천해별, 8번 사이먼 퀸까지 인기를 모으는데, 자, 직전부터 혀 보정끈을 묶고 뛰는 3번 제마트급. 자, 이번에 그냥 대가리 놓고 때리죠. 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둬냈죠. 우승에 한 발 밀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니까 첫 경주는 3번 제마트급 조연수 마방입니다. 신의 마방이기 때문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우승을 향해서 무조건 상금벌을 위해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으니까요.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이트도 좋아진 3번 제마트급 대가리로 팔리고요. 자, 6번 신부. 요게 신랑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6번 신부가 요번에 새벽 훈련 시 아주 걸음이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선행 이후에 180m를 남겨놓고 잡혔는데 요번에 임기현 기수. 자, 지난주에 기승정지로 인해서 한 주 푹 쉬고 나왔는데, 자, 6번 신보 일단 한방막권으로 좀 압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조선경마가 그렇습니다만도 빨갱이 저바당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면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 8번 사이먼 퀸. 직전 데뷔전에서는 훈련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냈고, 자, 오히려 5번 과천의 별은 골마겸 여파가 있어서 이 마필보다는 4번 블루밴드가 나름 데뷔전 싹수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 안토니오 기수가 직접 조교까지 한 만큼 4번 블루밴드 병합훈련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3번을 중심에 놓고 6번 신보 일단 기본 막권이 되겠고요. 나머지 8번 사이먼 퀸, 4번 블루밴드 정도만 공략을 하면 1경주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2경주로 갑니다. 자, 2경주 10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고만고만한, 자, 현장에서는 5번 브라운 로즈, 3번 라온 케이빈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자, 이 5번 브라운 로즈가 레이팅 35점에 마체가 좀 적은 마필에 앞말에 55.5kg. 좀 앞선에 쉽게 나와야 되는데 어떨까요? 직전에는 이제 중반에 모래를 맞으니까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힘으로 정말 문세영 기수였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쥐어짜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편성도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주로가 굉장히 빠른 주로였어요. 그런데 일본 02초 플랫이라는 걸 보면 평소 주로보다 0.5초 정도 늦은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은 이제 상승세니까 반드시 안고는 가야 되는데, 우리 강연님이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앞말이고 또 체중 체크도 해봐야 되겠고 55kg고 또 이번 경주 의외로 발빠른 마필이 안쪽에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맞을 경우 또 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늦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번 브라운 로즈 같은 경우는 물론 아낄 이유는 없겠지만 전개상 조금 위험 요소도
감지되어 있는 만큼 강력한 축으로 보기보다는 도전마 정도로 한번 평가를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곽의 9번 드래곤보트를 한번 간략하게 자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외곽에서 선행을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이제 3조 최영주 마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최영주 마방이 2달 동안 상금 번 게요. 1,760만 원입니다. 정말 뭐 하나 이뤄낸 성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아마 최영주 마방은 소위 얘기해서 이빠이 승부라고 그러잖아요. 마방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9번 드래곤보트 같은 경우 이제 외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게트이긴 합니다만 스피드가 좋은 만큼 스피드를 주 무기로 레이스를 빠르게 외선해서 앞서 나간다면 오히려 5번 브라운 로즈보다는 외선 전개에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9번 드래곤보트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뭐 3번 라운케임도 파행기가 있고 뭐 단거리 이번 경주가 원래 2경주 3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인기권 마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6번 글로리번 역시도 마체가 좀 얇은 마필인데 아직까지 멀로 기수가 국내에 와서 나이가 쉬운 2살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직 우승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열심히 타고 3착도 했는데 자 6번 글로리번도 이번 경주 아낄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저희 방송에서는 배당권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번 파티파워 맨날 그나물의 그 밥 또 거기에 부미노 등짝.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외곽 게이트 항상 초반은 느린데요.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면 앞선 마필들이 모두 지구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5조 상금도 없고 1번 게이트고 거기에 걸음 다 나온 마필 1번 파티파워 아낄 이유가 없죠. 막상 직선주로 해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1번이 이번 경주는 2변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을 중심으로 자 9번 드래곤보트, 6번 글로리번, 5번 브라운로즈까지 한번 분산 배팅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이 경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촐한 경주 편성이지만 배당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왕이면 1번 배당마를 놓고 파티파워를 놓고 후차권 마필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 1000m고요. 현장에서는 5번 에이스 트리플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직전에 좀 공백을 갖고 나왔던 1번 라우진. 예. 자 지난주부터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지난주에 배당으로 하나 입상을 했죠. 예. 자 1번 어떨까요? 자 이번 경주 가장 관심마라고 감히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요 마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요 마필은 이제 모래를 맞으면 잘 안 뜁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가야 되는데 1번 게이트예요. 마방에서도 충분히 그 점을 알고 있고 또 52조 김동균 마방과 또 하만식 기수가 절친이거든요. 동기생이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돌적인 말머리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일본 라오진이 직전 경주는요. 골편 제거 수술을 하고 처음 출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장기 휴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필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보다는 사실 실전 감각을 회복하는 데 주력을 했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실전 감각까지 확실히 회복했고 정상적인 출주 간격으로 들어왔고 또 우리 강 의원님이 새벽 조교시 눈조장을 찍은 마필이 바로 일본 라오진입니다. 그래서 앞선 공략을 노린다면 한 바퀴 선행 1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라오진은 꼭 좀 체크를 좀 하시고 높은 점수 주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5번 에이스 트리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직전 불량주로 해서 우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졌고 선행도 못 나옵니다. 왜냐 7번 세명기상과 6번 윈트세븐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또 이 마필은 허리가 아파서 요배통과 함께 침치료까지 받고 나오는데 자 1경주에 그 부진형 마필이죠. 지오바니 그 녀석과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강백호는 좀 야박하게 승급전에 한번 과감하게 뒤로 돌려보고 싶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7번 세명기상 여전히 훈련 상태 좋고요. 이번에도 외곽이지만 발빠른 장점으로 앞선 전개를 나서볼 수 있겠고 6번 윈트세븐 역시도 최근에 입상을 못했는데 자이 녀석의 특징이라면 좀 외곽 게이트가 불리합니다. 하지만 안쪽에 5번 에이스 트리플을 제외하고는 1번 라오진 정도가 앞선에 나가기 때문에 윈트세븐도 잘만 몰아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배당권 마필은 3번 퀸포스원 직전에 공백이 있었는데 자 요번에 박병은 기수 사실 요 마필도 마체가 좀 얇습니다만도 앞선 혼전 시 역습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갑니다. 1번 라오진을 중심에 놓고 인기마 5번 에이스 트리플은 현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7번과 6번, 3번 쪽으로 한번
분산 배팅 공략 부탁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는 경주거리 1300m고요. 이번 경주는 강백호가 노리고 들어가는 쌍승식까지 노립니다. 자, 복승식은 필요 없고요. 아마도 현장에서는 3번 천지폭풍, 8번 갤럭시 스피드, 1번 메이슨까지 고만고만한데 사실 직전보다 몰라보게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뭐 거의 바닥을 때렸는데 요번에는 제대로 된 훈련과 함께 자, 현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쌍복까지 때릴 맞건. 자, 그렇다고 빨갱이 배당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서 넉넉한 중배당으로 4경주 강백호가 마감 10분 전 어떤 놈을 대가리 놓고 쌍복까지 때리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현장에서는 1번 대군의 창, 5번 월드스타커, 외곽에 11번 프리엠 비전, 뭐 10번 키팩터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경주인데, 자, 1번 대군의 창 공백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결의가 1300인데 예. 뭐 최근에 보여준 걸음으로는 충분히 입상 가능하죠. 그렇죠. 연투 능력이 분명히 검증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출조 주기가 약간 길어졌습니다. 7주 만에 출전했는데 이 이유는 이때 1월 26일 날 이제 선행에 실패하면서 모래를 조금 맞았어요. 그러면서 각막에 염증이 좀 와가지고 그 각막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2주간 딜레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완전히 치료를 했고요. 무엇보다 일본 대군의 창은 모래를 맞는 것보다는 선행을 가서 모래를 안 맞고 레이스를 주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경주 편성 조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 마리 선행마가 없습니다. 방심만 없다면 일본 대군의 창이 선행을 나설 확률이 거의 7, 80% 아니 8, 90% 굉장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선행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레이스를 풀어간다는 점. 주로 상태만 받쳐준다면 연투 능력은 충분한 마필이니까 능력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5번 월드스타크라는 마필도 이혁 기수가 조교를 직접 했는데 직전에 첫 입상을 했죠. 외선을 돌면서. 자, 그런데 이 마필도 발이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바로 1번 대군의 창이 앞선 전개를 나가면 바로 외선에서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10번 키팩터. 14번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한 마필입니다. 사실 훈련만 좋지 실전에서 매번 결정력이 부족한데 이번에 임기원 기수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고 뭐 전개 이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번 대군의 검이라든지 10번 키팩터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앞선 붙여 나올 수 있는 마필인 만큼 10번 키팩터, 11번 프리엠 비전이 문제의 마필입니다. 사실은. 이 마필이 작년 11월 25일 날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을 때 외곽에서 추임력을 한번 보여주면서 깜짝 입상을 할 뻔했죠. 그때부터 나올 때마다 인기만입니다. 왜? 그 걸음이 남아있는 줄 알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던 주로였거든요. 그러고 인기만 끌면 지금 3번 잡바이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모래에 민감하고 앞선이 무너지지 않는 다음에는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훈련 상태는 좋지만은 워낙 뭐 편성의 호기를 맞이했고 막판 올라올 수 있는 뭐 이번에 김동수가 직접 한번 또 처음 타보는데 유승환 기수가 뭐 몇 번 탔다가 입상이 안 되니까 동수로 바꿨는데 뭐 아낄 이유는 없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뭐 7번 대군의 검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거리를 줄여 나왔고 이번 경주 가능성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는 1번 5번이 제일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외곽에 11번 10번 요 두 마리 정도만 잘 활용해서 배팅을 하신다라면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1번 대군의 창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요. 자, 1번 5번 자, 5번을 놓고 때려도 충분하고 1번을 놓고 때려도 충분한 만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입니다. 6경주 강 팀장께서 준비한 1000m 토요경마 특급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들이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한 좀 배당을 노리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단거리니까 이제 발빠른 마필들이 많죠. 강력한 우승 후보는 누가 뭐래도 9번 더 스파이커입니다. 그런데 최근 9번 더 스파이커가 결정타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뭐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 아낄 이유가 없고 또 최범현 교수가 저돌적인 말머리를 펼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요 마필은 분명 결정타 부족이라는 거 요거 경주마에게는 참 치명적인 거고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결정타가 없으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오히려 이번 경주 말을 제대로 만들어 갖고 나온 또 결정타를 높여 나온 마필이 있으니까요. 차라리 그 마필 놓고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자고요. 그래서 서울 6경주를 특급 승부처로 선정했고요. 또 하나짜리니까요. 배당 마필이니까 뭐 3창만 꽂아도 3복으로 때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승시가 3복승, 거기에 쌍승시가 3쌍까지.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후라이 디저트까지 한번 싹쓸이 적중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서울 6경주 시원하게 깔끔하게 한번 붙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6경주 9번 10번 저배당 마권을 뒤로 하고 아나짜리 즉 배당마를 한번 강하게 노리시는 것 같은데 6경주 자,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갑니다. 자, 7경주 경주거리 1000m고요. 이번 경주 2류경마 1경주와 분할이 되면서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과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 10번 제네럴 로즈와 11번 컴플리트 모션 이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겠고 자, 8번 캠핑 매니아라든지 3번 스피드 마운틴 자, 여기 3번 스피드 마운틴 조교는 조금 약한 듯한데 주행조 검사 때 싹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떨까요? 초반 스타트에서 조금 외측으로 삐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바로 제어를 했고요. 직선에서는 아주 어린 마필인데도 발을 상당히 잘 바꾸더라고요. 물론 뭐 주행 심사와 실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행 심사 시 내용을 갖고 종합해 봤을 때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고요. 무엇보다 스피드가 있는 아주 투지 넘치는 마필 한센자마답게 분명 자기 걸음은 보여줄 거거든요.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11조 조연수 마방 오래간만에 좋은 물건 하나 만들어냈으니까요. 아마 강하게 초반부터 멋진 승부를 펼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응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도 인기에 살짝 밀려서 팔리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있습니다. 자, 10번 제네럴 로즈 직전 경주에 제가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서 자, 인기마로 몰락을 했습니다만도 12주에 좀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곽 게이트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실전 경험에서는 10번 제네럴 로즈가 제일 앞서 있지만은 외곽과 또 거기에 등짝도 2기의 기수에 조금 불안 요소가 있어서 10번 제네럴 로즈 후차권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11번 컴플리트 모션 훈련 때는 날아다닙니다. 이 말은 항상 훈련은 좋은데 실전만 가면 결정력이 부족해서 매번 아직까지는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외곽에서 강력하게 일단 2선 전개는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번 경주거리를 줄여나온 8번 캠핑 매니아 안으로 기대는 악벽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12월 15일 11월 4일 모두 안으로 기대기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거리를 줄여 나왔고 1000m 이 녀석이 선행까지도 나갈 겁니다. 아마도 3번 스피드 마운틴이 제가 봤을 땐 김동수 기수가 먼저 치고 나오려고 그런다면 8번 캠핑 마니아도 외곽에서 밀고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입상권의 전력 마필들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10마 데뷔전을 나서는 3번 스피드 마운틴을 축으로 8번, 10번, 11번 뭐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도 유리할 수 있겠다 설명드리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국산 5등급 총 10마리가 출전한 가운데 자, 직전에 이기고 졌던 마필들의 접전 경주 자, 현장에서는 2번 글로벌 천하 자, 나머지 3번 머니치프 6번 늘세찬 4번 곤솔까지 팔리네요. 자, 이번 경주 2번 글로벌 천하 예. 직전에 좀 훈련이 조금 약했는데 말입니다. 예. 자, 이번엔 좀 더 강도를 올렸습니다. 어떨까요? 예. 그게 이제 선행 추라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행을 염두에 둔 훈련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번 게이트고요. 이번 경기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굳이 선행을 나선다면 8번 송함준 정도가 초반 스타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 그러나 이업기수 스타일상 2번 게이트라면 철저히 내선을 파고들 요량이거든요. 그리고 또 선행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또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답게 또 탄력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 또 나름 직전 경주 1300m 충분히 거리 정력까지 기른 만큼 직전보다는 좀 더 뛰어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배당을 떠나서 이번 글로벌 천하는 이번 경주에선
경주의 중심 세력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머니치프 역시도 신영철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는데 사실 신영철 기수가 20조에서 가서 조교를 여러 마리 했는데 입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3번 머니치프도 직전 정도의 걸음을 유지하고 있고, 자, 6번 늘세찬. 자, 직전 경주 인기 6위였던 마필을 제가 한번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너무 외곽을 돌면서 따라가다가, 그런데 결승선을 지나서는 2번 글로벌 천하를 쉽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 늘세찬, 김용근 기수가 26조에서 병합훈련, 또 이류경마 낭만스타 1700 뛰는 마필과 연일 병합훈련까지 실시를 했는데 일단 직전보다는 게이트가 상당히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래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말무리를 해준다면 1300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고, 자, 여기서 뭐 4번 곤설은 사실 걸음이 다 나온 마필이고 뭐 고만고만합니다만도 뭐 그렇다고 또 외곽에 10번 창성진주를 노리기도 또 깝깝하고, 그나마 4번 곤솔이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안토니오 기수 뭐 등짝을 보강한 만큼 요게 이변을 한번 노려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현장에서는 2번, 3번, 6번, 4번 이런 식으로 인기를 나눠 가질 겁니다만도 저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다라면 6번 직전에 한번 놓고 때리는 마필이 있어서 6번을 중심으로 2번, 3번, 4번을 공략하는 것도 좀 유리하겠고, 뭐 2번 글로벌 천하를 축으로 3번, 6번, 4번 뭐 요 안에서 요 네 마리 안에서 잘 압축을 한다라면은 적중률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경주 1000m 혼합 4등급 강 팀장의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제주의 바람 7번 문학의 전사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자, 공백이 있는 이번 큐피드 가이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좀 배당을 한번 노려보신다고요? 예,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야, 이건 참 확률이 높겠다, 우리 고객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에게 멋진 총알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서울 구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또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열심히 준비했고 다른 경주보다 확률적으로 내용적으로 또 사연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분석력을 거기까지 더해진다면 제가 봤을 때 한번 시원하게 붙어볼 경주가 아닌가. 그래서 서울 구경주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결과까지 완벽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경주 한번 막권 사먹기 좋은 배당으로 때린다고 하니까 구경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강백호가 준비한 1200m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2번 박차 오름, 1번 라운드노키, 9번 글로벌 뉴스, 뭐 더 나가서는 5번 피닉스 선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입니다. 자, 12번 박차 오름을 과연 배팅권에 넣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승급전에 외곽, 뭐 매번 이 녀석은 외곽이라도 선행을 나갔는데 이번 경주도 사실은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직전에는 그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없었거든요. 수월하게 선행을 나왔지만 이번에는 1번 라운드노키, 9번 글로벌 뉴스, 6번 야오스마트캣, 8번 마차부차도 발이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외곽을 초반에 돌아야 되고 힘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러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넉넉한 중배당까지 때립니다. 10경주 12번 박차오름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예상가를 찾아가 주시고, 자, 12번 박차오름이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 승부처 강백호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11경주로 갑니다. 11경주 1800 1등급 경주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류경마에서는 마주 옆에 장배 대상경주가 있기 때문에 1등급 경주가 토요경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로드위너 57.5kg. 그렇습니다. 등짝이 무지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버텨낼까요?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마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그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이제 항우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전형적인 뚝심형 마필이에요. 보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중반에 조금 농땡이 기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직전 경기는 2,300m였기 때문에 모두 다 초반 페이스가 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빨리 가서 선두를 제압해버렸지만 이게 과연 1800에서 지금 1번 위너스 글로리라든가 또 7번 스카이베이라든가 또 바깥쪽에 10번 썬라이팅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 경우
과연 얼마나 외곽에서 빨리 올라올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또 부담이 높아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 또 서울을 대표하는 마필이고 또 워낙에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김영근 기수가 이런 걸 모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온다고 보고 그래도 능력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기대도 있는데요. 사실 걱정도 조금 있다는 거. 요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번 로드위너 과연 57km. 직전에 용근이가 이빠이 선행을 가서 덜널하게 이겼는데 문제는 안쪽에 2번 삼정타핏 거기에 7번 스카이베이 10번 썬라이팅 앞선 전개 무지하게 치열하다라 보면 자칫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7번 스카이베이가 문제입니다. 이마필이 직전에 3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신영철 기수 저도 아주 강하게 노렸거든요. 그때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였는데 인코스 최적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신영철 기수가 말을 몰아내는데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말이 섰나 그랬더니 이 마필이 코너를 돌면서 호흡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그런데 이번에 또 이찬우 기수 훈련은 잘했는데 국산 1등급 마스크 병합훈련 시 뭐 뒷직선까지는 잘 몰아냈는데 1800 왠지 모르게 확 당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고만고만하고 8번 싱그러운 검이 최근에 결정력이 부족한데 이번에 좀 부담 중량 줄였고 또 정준이로 좀 등짝을 보강을 했는데 뭐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4번 모르피스가 1등급에 올라왔는데 1800m를 처음 뛰어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마필이 작년도에 데뷔 초에는 분명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올해 들어서 더 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거리 형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자 이 52km 12번 로드위너는 57.5km 이왕이면 배당을 안고 있는 4번 모르피스가 최근에 뚝심 여력 고가의 마필입니다. 1억 8천만 원짜리 마필이거든요. 자 그러면 말값 뽑으려면 더 빨리 가야 되죠. 자 공격적으로 갑시다. 어차피 빨갱이 배당에 쩔쩔 매지 말고 자 저희 방송에서는 4번 모르피스를 한번 강하게 보면서 12번 로드위너 거기에 일단 기본 막권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7번 스카이베이라든지 뭐 8번 싱그러운 것 만약에 12번이 부러지면 배당은 아주 짭짤하게 나오는 만큼 4번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분산 배팅 관심 마필들 같이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12경주로 갑니다. 자 12경주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 자 이번 경주는 6번 라운포티였어. 직전에 12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 뭐 몇 도 3번 MJ 파워 정도가 있는데 자 이번에 좀 잘 타지 않을까요? 범위로 바뀌었는데 조금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일단 모래 저항력을 길렀다는 게 일단 높이 평가할 대목이고 자 직전 경주 강현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마치 12번 게이트 그것도 1200 그 발빠른 마필들 가운데 12번 게이트예요. 그러면 시종 우리말로 그러거든요. 산타다 끝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계속 외곽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착순을 유지했다고 보면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모든 조건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앞선이 무너질 수 있고요. 싸울 수 있고요. 그럼 최적 전개거든요. 또 최범현 기수가 중반 자리 다툼이 굉장히 강한 기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적 전개를 이용해서 특유의 주폭으로 선두를 제압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서울 12경주 난타전입니다. 이건 하이페이스 경주고 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전개에 이점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6번 라운포티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당만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5번 우승특기인데 자 이게 원래 지난주에 아주 빡빡 조교를 해놨습니다. 자 사실 이마필을 여러 번 노리기도 했고 또 여러 번 공략도 해봤는데 결정력이 좀 부족하지만 조상범 기수를 등짝을 보강을 했다라는 것은 뭐 어차피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 11번 미스터 큐피드 자 요거는 레이팅이 목까지 차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앞선이 빠른 만큼 또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가 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의 11번 미스터 큐피드가 뒷심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김영근 기수가 월요일 날 길게 몰아냈는데 뭐 11번 미스터 큐피드도 가능성이 있겠고 부담 중량이 수월해진 10번 프로함성 사실 직전 경주 깝대기 베꼈죠. 외곽에서 힘쓰고 그런데 무려 부담 중량이 52kg
5kg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2선 전개 속에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일 수 있겠고. 자, 3번 MJ 파워가 문제의 마필인데 사실 이 마필은 조교로 판단을 하면은 사실 좀 깝깝합니다. 왜냐하면 조교 때는 의외로 걸음이 안 나오는데 또 실전에만 가면 의외로 걸음이 더 뛰어주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는 뭐 3번, 7번, 1번 뭐 이런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7번 어메이징 삭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상대가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3번 MJ 파워를 중심으로 6번 라온포티어스, 자, 외곽에 10번 프로함성, 11번 미스터 큐피도 뭐 이런 마필들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황홀한 질주, 왜냐면 8주에 좀 공백이 있어서 현장에서 꼭 뭐 체중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조금 뭔가 조금 2%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자, 이번 경주 좀 뭐 3번 MJ 파워 사실 훈련으로 보면은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최근에 보여준 걸음으로는 그래도 3번 MJ 파워가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3번 6번이 기본 막권이고요. 자, 외곽에 있는 10번 프로함성, 뭐 11번 미스터 큐피도, 뭐 1번 황홀한 질주는 깜빡이 막권이니까 요거는 잘 알아서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3월 16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경마 의외로 또 현장에서 배당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추천드리는 마필이 100% 아주 모두 입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상권에 모두 근접한 마필들만 설명을 드린 만큼 잘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 팀장님, 예. 자, 6경주 9경주 꼭 한번 현장에서 현장 승부처인 만큼 집중력을 살리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는 현장에서 토요경마 멋진 적중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